네, 하루 잘 쉬긴 했지만 긴장감을 안고 또 시작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을 웃돈 수준이었고 오늘 또 이 총선 끝난 이후에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옵션 만기일 영향까지 받아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2,700선 밑에 있습니다. 2,67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동안 좀 시세 잘 냈던 저 PBR 관련주들도 좀 급락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머니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파란불이 가득하네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모두 다 좀 밀리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또 돋보이는 종목들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상승불 조금이나마 켜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차 전지 쪽 다 밀리는 가운데 LNF가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란히 2% 내외 상승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HLB 괜찮아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 관련주들 급락 나왔다가 지금은 많이 이 낙폭 좀 만회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주들 일단은 대체적으로 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또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 정도 괜찮아 보이고 S-오일이 오늘 또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겠죠.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잘 해치우긴 했는데 뭐 체크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양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뭐 지수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종목 중심으로 사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뭐 기관 매도로 인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뭐 중심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은 1분기에는 지수와 밸류업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었다면 2분기 들어서는 뭔가 종목 위주로 조금 재편되는 듯한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전반적인 탄력이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죠. 지수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뭐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대응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고 오늘은 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적이 가장 견조해 보이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뭐 특히 큰 틀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자동차는 여러 번 계속 지적드리고 있지만 1분기, 2분기의 실적에서 마진율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발표 중요해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진율의 여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리뷰해볼 종목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로 풍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달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목표 주가 56,000원 달성이 됐고요. 차곡차곡 수익 잘 쌓아갑니다. 그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한창 잘 갈 때 후발주자 성격으로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목표 주가 넘어선 만큼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선 구리 가격의 상승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의 상승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수요의 급증도 있지만 공급단에서의 조정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구리 선물 가격이 뭐 급등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구리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LS나 아니면 여러 뭐 관련 종목들 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수요 견인이 되지 않고 구리 가격의 상승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뭐 한계도 뚜렷하겠죠. 다만 뭐 실적은 방산 쪽이 최근에 견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구리 모멘텀까지 붙는다면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나 뭐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 입장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넘어서부터 추격 매수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S-오일 같은 종목군들도 52주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이유가 각각 다 다르죠. 유가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유는 다르지만 시장이 이렇게 정치 향상에 빠지면서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에너지 종목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풍산에 대해서 AS 받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원자재 가격 올라갈 때 뭐 유가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S올도 궁금했는데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추격 매수는 약간 부담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유가가 최근에 또 랠리 나타내니까 오늘도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올까지 다 올라갑니다. S올은 또 신고가 랠리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1분기에 정제 마진 개선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들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근당입니다. 제약사의 밸류를 적용할 때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에 주가 부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사 안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 종근당이 최근에 보령과 함께 또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뭐 가장 크게는 결국은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개별 이슈들에 대한 주가 영향력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이제 10월 달에 나타났던 그 에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익과 그다음에 이 종목의 밸류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기존의 종근당이라고 하면 제약사, 바이오 종목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약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뭐 성장 좀 더디고 뭐 이런 종목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주민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OP 마진이 엄청나게 급등한 양상,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외부로 라이센스 아웃을 처음으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시장에서 큰 틀의 기대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는 매출도 줄고 다시 이익도 줄어드니까 이것이 결국은 주가의 어떤 열기를 식히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근당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해 주셨던 개별 이슈들의 등락 과정도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작년에 보였던 그 기대감이 올해 조금 싸늘하게 식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현재 주가 조정의 가장 근본적 이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이게 최근 주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입니다. 일단 10만 원대까지 이제 딱 왔다 보니까 여기가 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까요? 근데 결국은 제약사는 지금 올해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에로를 하고 있는 CKD 51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일단 지금 CKD 510은 임상 진행 중이니까 또 해외 쪽에 또 동일하게 진행 중이어서 중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가운데 R&D에도 꾸준하게 비용을 투여하고 있고 따라서 이 종목은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제약바이오사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기보단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과 R&D 비용,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성공 확률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의 밸류는 너무 싸진 게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어떤 게 성공할지 이미 에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충분히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봤을 때 기존의 매출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 매출도 있고 건강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존재하는 가운데 뭐 꾸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신약 모멘텀도 있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제약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약업종이 흔들리는 지금 구간에서 같이 밀렸다면 오히려 매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역시 제약사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밸류들을 좀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이 종목 지금 뭐 밸류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뭐 PR 측면에서 뭐 저렇게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저게
작년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올해로 적용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제약사가 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영역에서 신약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이 종목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포워딩이 아닙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13배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주가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PB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 신약들의 확률이 100%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을 일종의 할인해서 적용하고 기존의 매출들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름 규모 있는 제약사의 PER 13배, 그다음에 PB 관점에서 뭐 1배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예상 실적 EPS가 한 7,000원 내외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20배 정도를 적용한 주가는 저는 전혀 뭐 비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한 PER 20배 정도. 그 가격을 적용해 봐도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는 저는 뭐 PER 20배 정도를 적용한 14만 원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 즈음에서 이 종목의 저평가를 좀 해소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ER 20배 정도 적용을 해서 14만 원의 가격 설정해 주셨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중요해 보입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회복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파라다이스가 3월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넘게 주가 꾸준히 지금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최근에 기관 쪽, 그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인바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뭐 일본은 잘 되고 있었고 중국 쪽에서 워낙 좋지가 않아서 네.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올해부터는 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부 면세점주들도 잠깐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인 인바운드가 올해 1월부터 빠르게 개선되면서 특히 이제 그 1월, 2월 3월 달에는 지표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 2월 달에 들어왔던 중국인들의 숫자는 과거 대비한 거의 70% 정도를 채우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그 상단 숫자가 월별 한 150만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숫자를 뭐 기록할지는 3월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이런 인바운드 자체가 현재 이 종목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원래 잘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경쟁사 인스파이어 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이 파라다이스의 리조트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아직 뭐 인스파이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구간에서는 늘어난 중국인들 인바운드가 현재 이 종목의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뭐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꽤 미약해 보이는 상승이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쪽 카지노는 업황입니다. 또 인바운드 개선되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인 VIP 돌아오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에 비하면 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일단 캐시카우가 존재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중국인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특히 1분기 실적에서 중국인들의 뭐 드랍액이나 홀드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VIP의 실제 드랍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인 보시면 꽤 견조하다. 일본인 인바운드도 견조한데 지금 파라다이스에서 VIP 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본인들의 드랍액이 큰 등락이 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기존의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 매출과 더불어서 파라다이스의 일본인들 드랍액이 VIP들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처럼 실적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되는 중국인 인바운드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면 현재 지금 오른 주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1분기 실적에서 나올 중국인들 관련 숫자가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하면 현재 오른 주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인바운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여러 종목군들 중에서 면세점보다도 카지노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VIP 쪽의 회복세 그리고 또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지노 쪽이 면세보다도 좀 더 뚜렷하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GKL도 있고 많잖아요.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제일 그러면 좋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GKL보다 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인 인바운드에 의한 움직임도 1월 달에는 GKL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죠. 다만 과거에 중국인 VIP가 했던 금액보다는 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중국인 인바운드가 굉장히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회복만 보여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준비된 현에서 보시는 것처럼 PBR이 거의 역대 저점으로 떨어졌다가 과거 저점까지 지금 회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과거 바닥으로 회귀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수치가 뭐 PB 한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1분기 실적이나 중국인들 VIP의 드랍액, 홀드율 이런 지표들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7,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어닝 시즌을 또 맞이한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 다 이 실적 발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